자, 79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앞에 보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돼요. 자, 79페이지 보면 현금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냥 살짝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에는 크게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말 자체가 어렵다 해서 이 말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요. 통화하는 것은 일상생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주화나 지폐. 주화가 뭐냐 하면 주물로서 만들어진 화폐를 주화라고 그래요. 주물이라는 얘기는 샘물 같은 거 녹여서 이거를 녹았는 거를 형틀에다가 넣어서 만드는 거. 그 주화라고 그래요. 주화 만들어서 우리나라 동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전 크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틀 같은 데 가서 찍어요. 그러면 그 모양이 뭐 500원, 10원짜리, 뭐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거든요. 주물러서 만든 화폐를 주화라고 그러고 지폐는 당연히 종이돈이니까 그걸 통화라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이 통화 대용증권입니다. 통화 대용증권이 뭐 있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편 수표 이런 뭐가 있다고요? 수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체크하실 때 뭐 체크하느냐? 색깔 있는 펜으로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되어 있으면 수표 밑에다가 줄을 하나 딱 그어주면 되겠죠. 수표는 뭐라고요? 현금입니다. 다음에 우편 환증서 책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전신 환증서, 대체금 환급 증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자가 들어가는 증서는 현금에서 하시래요. 환이라는 게 현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환이란 게 돈이다. 자, 이런 것들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편 환증서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은 어디 가든지 은행이 다 있고 ATM기가 다 있으니까 그게 돈 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제주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입금하고 싶으면 농협 가서 돈을 입금하면 농협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을 때. 그런데 내가 하물며 서울에 있는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고 싶어. 서울에 있는 동생한테 야 동네 가서 제주은행 찾아봐. 제주은행 없대.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는 거 보고 못 찾잖아요. 서울에 보니까 제주은행 영업소가 있긴 있는데 차 타고 3시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돈을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준다? 어느 동네인지 있는 게 뭐라고요? 우체국은 다 했어요. 우체국에서 우편환이라는 걸 끊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우체국 가서 우편 하나 끊어주세요. 50만 원짜리 우편 하나 끊어주세요. 돈을 50만 원 주는 거예요. 하면 어디로 보낼까요? 물어요.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에 주소를 적어주고 동생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한 사람 동생 이름 적어. 우편 하나를 붙입니다. 붙이면 하루 이틀 있다가 동생이 그 우편 하나를 받겠죠. 그 종이장을 받고 신분증을 들고 어디 간다고? 우체국 가서 우편 안 들고 왔는데요. 돈 바꿔주세요 하면 5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 종이장을 뭘 한다? 우편한 증서. 여기 좀 발달되게 전신환 증서. 전신환 증서는 전화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 뭐 영화는 보셨죠, 그죠? 보면은 뭐 전화선 같은 거 깔아놓고 뚝뚝뚝 갖고 보내는 거. 전신환 증서. 대체금 환급 증서 이런 거 있는데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환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냥 현금이다. 자, 다음 뭐 있느냐? 일람출구보험. 들어보세요. 일람출구보험 뭐냐 하면 자 어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일이 있고 뭐 있다? 만기일 있고 지급 장소가 있고 발행일이 있고 지급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람출구보험이라는 건 뭐야? 하면 발행일이 만기일이야. 발행일이 만기일이라는 얘기는 오늘 내가 이 일람출구보험을 받았으면 바로 어디 간다고요? 은행 가서 돈으로 바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 이런 놈을 뭐 한다? 일람출구보험. 되셨습니까? 또 뭐 있느냐? 주식 배당금 영수증. 주식 배당금 영수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식. 주식에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증권 계좌에 돈을 바로 보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 개발 안 됐을 때는 우리 주소를 등록해놓은 주소에다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받아가세요 하면 종이 쪼가리 날라옵니다. 그럼 그 종이 쪼가리 들고 어디 간다고요? 은행 가서 돈 받으면 그 주식 배당금 영수증이라고 해요. 종이 쪼가리. 간다고요? 현금이란. 또 뭐 있느냐? 국고송금통지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같은 걸 보내주는데
지금은 당연히 통장에 넣어주겠죠.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니까 이 돈 받아가세요라는 종이조가 날라옵니다. 이건 역시 뭐라고요?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 다음에 공사채 만기이자표, 공채사채 이런 채권들을 사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자들이 만기가 되면 공사채 만기 이자표라는 게 날라와요. 그래서 얘들을 받으면 역시 뭐라 한다고요? 현금이라 하겠다는 얘기. 내용 자체가 대충 보시면 내가 받아서 이걸 바로 말할 수 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얘들을 뭐라 부르겠다? 현금이라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써야 될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뭐는 현금이다? 수표. 현금이다. 또 뭐 있다고요? 한자가 들어가는 거는 현금. 그 외의 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은 뭐로 취급하겠다? 현금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주다, 이런 걸 받다 하면 뭐로 취급하겠다? 현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79페이지 그 하단부에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무슨 계정 과목 있어요? 현금 과부족이 무엇입니까? 자, 얘는 아주 특이한 계정 과목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현금 과부족. 한번 보세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 현금이 과하다. 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다. 부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적다. 하면 현금이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와? 장부 잔액과 금고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처리하는 일시적 가계정이라 부릅니다. 일시적 가계정. 말이냐? 일시적 가계정이란 말은 얘는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수익도 비용도 아니에요. 일시적 가계정이라는 것은 원인 판명 시까지 잠시 동안 처리해 놓는 일시 계정입니다.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처리해 놓는 거죠.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원인이 판명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없어져. 그런데 만약에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언제가 되면 결산시가 되면 이말 결산시. 결산시라는 얘기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12월 31일. 12월 31일 날 결산시에 뭐 한다? 소멸된다. 소멸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말 결산이 되면 없어지는 계정. 이 계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현금 과부족이라 불러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79페이지에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뭐로 처리한다고요? 부족액은 뭐로 처리한다? 납손실로 처리하고 과잉액은 뭐로 처리한다? 답이익으로 처리하는데 일단 예문을 한번 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80페이지에 현금이 부족할 때의 회계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제가 그냥 예문을 한번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금 부족 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당부 잔액은 52만 원인데 실제 잔액이 50만 원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부에 얼마 있습니까? 52만 원. 자, 사장님 물어봅니다. 저한테 많이 송구나 회사에 현금 얼마 있니? 잠깐만요 사장님. 장부에 보니까 얼마 있다고요? 52만 원 있는데요. 금고 문 열어봐라. 맞나? 확인해봐라. 금고를 문 열었어요.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얼마밖에 없다고요? 50만 원. 실제 금액이 50만 원밖에 없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기준은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장부를 기준 보는 거죠. 장부에 52만 원 있으니까 당연히 실제도 52만 원 있었는데 보니까 현금이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늘어나는 거다, 줄어든 거다? 줄어든 거다. 이렇게 현금이 뭐 한다고요? 부족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부족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자, 대변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현금이 없어진 거야. 얼마만큼? 2만 원만큼 없어. 근데 이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현금 2만 원 없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뭐로 처리한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시적 가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놓고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사장님이 현금 2만 원 없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현금 2만 원 없었는데요. 사장님이 그래 알았다. 이걸 넘어가면 다음에 직원들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회사 돈 빼가다 아무 소리 안 하네. 그래서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원인을 판명시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화요금 12,000원만큼 기장 누락으로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기장 누락된 걸 확인했어요. 기장 누락을 확인했다 무슨 말이에요? 기장이 누락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는 거를 뭐 했다?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기장 적는 거를 누락했다 빼먹었다는 얘기. 자, 원래 뭐 줬다고요? 전화요금 12,000원 줬대. 전화요금을 줬다면 원래 차압에 뭐가 발생합니까?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차압에 통신비가 12,000원 준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는 벌써 현금을 준 걸로 해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해서 이 현금 과화 부족에서 원인을 밝혀질 만큼 그래서 대변은 뭐 한다고요? 현금 과화 부족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12,000원만큼이 원인 밝혀졌으니까 없애줄게 해서 없애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부족한 금액이 원래 얼마 있었는데 2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 12,000원 원이 밝혀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기말 결산시까지 기말 결산이 다가왔어요. 결산이 다가왔는데 나머지 금액 얼마만큼? 8,000원만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야. 기말 결산일까지. 그런데 이 현금 과부족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슨 계정이라고?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얘는 언제가 되면 결산시가 되면 소멸했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 얘 없어지려고 하면 차변에 2만 원 중에서 12,000원이 원이 바뀌었어. 아직 얼마 남아있다? 8,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된다. 되면 한다고? 현금 과부족 너 없어져야 돼. 없어져. 얼마만큼? 8,000원 남았으니까 8,000원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2만 원 중에 12,000원 있고 8,000원도 없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말 결산 시점에서는 이 현금이 없어지는 걸 뭐로 처리한다? 얘를 뭐로 처리하라고요? 납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줘라는 얘기. 물론 이건 이론상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럴까요? 실무에서 아니래요. 실무에서는 야, 돈 단단한 사람 누군데? 안 돼요. 다 월급에서 빼. 보통 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회사 현금 아무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냐 하면 당구를 기록하는 사람과 현금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조그만 금융사에서 뭐 1억도 아니고 몇십억 터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신협인가 또 하나 터졌던데 그런 이유가 왜 터지냐 하면 그런 그 소규모의 금융업체들은 뭐냐 하면 뒤에 지점장 한 명 있고 밑에 직원 보통 한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3명이서 돈 관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럼 직원들이 잘 못하는 직원이 하나 있으면 놔둬라 내가 할게. 이 사람이 장부 관리하고 이 사람이 돈 관리하고 혼자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뭐 실수해서 건드리더라도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횡령하고 장난치는 분에서는 자, 얘기해보고 자, 그 밑에 문제 결산 당일날 현금 부족가 돼요.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기말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일단 현금이 없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땡땡땡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시적인 가계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결산 시 소멸하니까. 그래서 차압에 바로 뭐로 처리한다고요? 납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현금 과잉 시. 현금이 과잉됐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뭐 했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내용 볼게요. 장부상에서는 현금이 얼마 있는데? 85만 원 있는데 언제 보니까 실제 금고를 열어봤어요. 실제 보니까 얼마 있다고요? 85만 7천 원 있더라. 과장님 장부에 금액이 85만 원 있는데요. 금고 문 열으니까 85만 7천인데 7천은 이거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떡볶이 사온나? 실무 버전. 오케이? 실무에서 그냥 떡볶이 사온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이렇게 현금이 과잉됐을 때 현금이 늘어난 걸 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이 과잉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해봅시다. 화면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현금이 들어온 거야. 왜 현금이 들어왔다고 보느냐?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당부가 기준이야. 당부에 85만 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85만 원이 정상인데 현금을 열어보니까 85만 7천 원 있어. 얼마 들어왔다고요? 7천 원. 화면에 현금이 어떻게 7천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은 이걸 뭘로 처리한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시적인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놓자. 얼마만큼? 7천 원만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하고 난 뒤에 왜 돈이 7천 원 많아졌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원인이 판명됩니다. 자, 원인이 판명되는데 원인 판명된 게 뭐래요? 뭐 했는 거? 외상매출금 5천 원 회수했는데 기장 누락했대요. 외상매출금 5천 원을 회수했는데 기장 누락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외상매출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겠네. 외상매출금의 자산이 감소하면 어느 배네? 3배네. 외상매출금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5천 원만큼. 차변에 현금으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래서 그럼 어디서 빼줘야 된다? 현금 과부족 7천 원 중에서 오케이 5천 원은 파악했어요. 외상매출금 받은 거예요. 파악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뭐 없어져라? 현금 과부족 없어져라. 얼마만큼? 5천 원만큼 원인이 파악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천 원 중에서 5천 원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죠? 근데 아직 얼마 남아있어? 2천 원 남아있어. 모르는 상태에서 기말 결산일이 나왔습니다. 기말 결산 시점 12월 30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현과부족은 있으면 안 돼. 왜? 일시적인 가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없어줘. 현과부족 없어줘. 얼마 남았다고요? 2천 원 남은 거. 2천 원 남은 현금 과부족 너 없어져라. 얼마 남았다고? 2천 원만 남아있는 거 없어져라.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기말 결산 시에 현과부족 정리하고 나면 대배는 남네. 대배는 수익이 오는 자리예요? 비용이 오는 자리예요? 수익이 오는 자리. 그래서 뭐로 처리한다고요? 답이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결산 시 과잉이다. 기말 결산 시에 과잉, 돈이 많아진 거예요. 기말 결산 시에 잔고 잔액과 금고 잔액을 비교해보고 실질 잔액을 비교해보니까 돈이 많아졌어. 그럼 차변에 돈 들어왔네. 오스. 자, 차변 현금 땡땡땡. 대배 이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뭐로 처리한다고요? 자비로 처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기말 결산 시점에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가면 기억을 못해서 틀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다른 내용 보기 전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페이지 83페이지 한번 봐요. 페이지 8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페이지 83페이지에 1번 문제는 어떤 게 현금이냐? OX 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문제고요.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얘는 적어 놓으세요. 2번 문제 옆에다가 발로 해서 현금에 관한 문제 적어 놓으세요. 무슨 말이야? 문제 2번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적어놨죠? 그 옆에 갈로해서 현금이라 적으시라고. 됐나요? 이 문제를 좀 이따 풀어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건데 풀어보기 전에 밑에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대구은행 발행 자가수표 80만 원을 대구은행에 제시하고 현금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구은행 발행 자가수표를 80만 원을 대구은행에 제시하고 현금 받았다. 대구은행 발행 자가수표 뭡니까? 현금이죠. 자가수표니까. 현금을 은행에 보여주고 다시 현금 받았다고. 차변의 현금, 대변 현금이죠. 이런 분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란다? 예, 없음. 자, 6번의 정답은 분기 없음입니다. 답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자,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문제 3번.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1번 현금의 잔고 자액이 40만 원이다. 금고 자액을 확인하여 33만 5천 원 확인돼요. 그 원인을 조사했다. 자, 문제 3번 옆에 적어 놓으세요. 84페이지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발로해서 뭐 적어 놓을까요? 오케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생각 외로 헷갈려요. 이 문제가. 됐나요? 그래서 앞에 한번 보세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얘가 7번, 얘가 8번 문제입니다. 말이에요. 책에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실 점 하나 더. 1번과 2번과 3번은 서로 뭐 됐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고 이건 4번은 따로였죠. 5번, 6번, 7번도 서로 뭐 됐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맞나요? 이렇게 연결된 문제고 8번 문제는 따로였습니다. 지금 남는 시간 동안에 페이지 83페이지와 84페이지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